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중국팩의 우리 그 1001호 재무제표 표시 보겠습니다. 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표시는 이제 과거 2010년대하고 이제 2015년 이때까지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매년 나오지 않고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했던 우리 개념체계 쪽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추세가 이제 과거에는 역시 처음에 나올 때는 항상 이제 그 기준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문장을 약간 이제 틀어서 해석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서를 보실 때, 오늘 기준서 위주로 하지만 기준서를 보실 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아셔야지 실제 시험에서 약간 교수님들이 이제 그 문장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서 그걸 지문을 제시할 때 맞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준서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밑줄친 부분은 우리 이제 기준서 시험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거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니면 중요한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친 부분 위주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재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밑줄 대신에 이제 볼딩으로 굵게 되었습니다. 굵게 된 부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에서 이제 재무제표 표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외부에 발행하는,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어떤 걸 적용하는지. 첫 번째 적용 범위는 이제 중요한 건 중간 재무 보고, 중간 재무 보고에서 따라 작성되는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기준서 1034호에 따로 중간 재무 보고에 따로 그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연차 보고인 거고, 중간 보고는 따로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주로 연차 보고 쪽에 포커싱 돼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우리 분기라든지 반기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은 다른 그 1034호 중간 재무 보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하고 별도재무제표 보고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정. 일반 목적 재무제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 하는 것들, 재무제표로 하면은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형문원표, 자본변표, 그다음에 주석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이제 재무제표로 보는데, 이제 공식 명칭, 기준서 사항의 이제 공식 명칭은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는 개념책에서 했듯이 재무이용자,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대여자, 채권자 이런 외부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재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는 기준서상으로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각도에 따라서 사람 주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회사로서 이거를 이제 입증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 기준서상으로는 모든 합리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합리적 노력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그래서 모든 합리적 노력보다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게 어떤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바꿀 때, 기준 변경할 때 우리 이제 비교 목적으로 정기재무제표를 정기재무정보를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정기재무정보를 다시 재산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해서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휴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 없으면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주석으로 공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관되게 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 기준은 지난번에 우리 개념책에서 했지만 일관된 기준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 업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재무 정보를 보고 할 때 그 재무 공부에 맞는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 잘못 기재하거나 불명확할 때 우리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할 때 의사결정에 잘못된 결정하게 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준은 각각의 정보가 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를 그냥 보는 겁니다. 주석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낯설겠지만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에서 자본표, 현금흐름표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할 제공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융감원의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쪽에 다 보시면 감사보고서 볼 수 있는데 감사보고서 상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재고자산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부분에 주석 1번, 주석 2번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을 또 세분화하여 표시하거나 이제 주석은 재무제표에 없는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에서 저분들 현금표에 없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경우에 주석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분화하거나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우리 이제 포괄손익을 크게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손익 인식하는 거 있고, 우리가 자본에 불려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비용,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비용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이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 그러니까 우리 거래가 이제 채권자, 자본 주주들하고 거래로 인한 거는 수익비용을 보지 않고 자본 거래를 바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수익비용이라고 보는데 그 수익비용에서도 단기손익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 항목에서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디서 자세히 보냐면 이제 보시면 이제 각 기준서들이 있습니다. 1038호 노동자서 쪽에 각 기준서 쪽에서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도 실제로 이제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에 뭐가 중요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제 기타 포괄손익 처음에 기타 포괄손익 갔다가 얘가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성격이에요. 임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단기손익으로 배분류하는 게 있고 향후에 단기손익으로 이제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바로 이제 단기손익을 통해서 우리가 잉여금을 가는 게 하나 있고 바로 잉여금이라든지 다른 자본 항목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가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당기 손익이라는 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의가 되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 여기서 말하는 또 수익과 비용은 앞에서 말했던 기타 포괄 손익에서 앞에서 말했던 기타 포괄에서 기타 포괄에서도 손익이나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좀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더 넓은 개념,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당기손익이 포함되는 수익, 좁은 개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을 한다. 기타 포괄 손익 구성 요소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써놓은 거예요. 재분류 조정, 아까 재분류 조정 한 번 더 나왔었죠. 재분류 조정,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식했던 거를 당기 손익으로 우리가 이제 재분류하는 거를 재분류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하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 있다가 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때 당기 손익으로 거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름 붙여서 우리가 재분류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 손익에 있다가 당기손익이 재분류되는 경우를 재분류 조정한다. 총 포괄 손익은 우리가 이제 당기손 손익하고 이런 기타 포괄 손익 변동을 합쳐서 우리가 총 포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당기손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의 변동을 총 포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그러면 당기손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같이 있는 거고 따로따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손익보고서, 기타 포괄 손익보고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말할 수도 있고 각각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의 목적입니다.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개념책에서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쪽에 이제 기준서 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개념책에 대해서 개념책에 여기 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념책에는 이제 기준서가 아니에요. 기준서가 아니다. 기준서가 아닌데 이 개념체계의 개념들이 곳곳 기준서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재무제표의 목적도 이 개념책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서술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는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형문표 이제 주석이 있는데 이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 주로 이제 외부입니다. 외부에 이제 잠재자, 투자자, 뭐 대여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회사 경영진, 임원진, 경영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무제표, 우리의 자원을 경제 자원을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진이 잘 하고 있는지 수적적인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은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보여주는 거고, 차익과 차선을 포함한 강의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손익계에서 포괄손익계에서 보여주는 거고,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이런 건 자본변동표로 쭉 보여주고, 현금운용 이건 현금운용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에서 자본변동표, 현금운용표, 주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는 식으로 이제 기술한 겁니다. 전체 재무제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요 기간손익은 당기손익이고,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요걸 총 풀어서 이제 총포괄. 아까 요거 나오는 총포괄입니다. 총포괄. 그 다음에 기간자본변동표,
기간 항문음표. 기준선에서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스타. 얘는 이제 스타이라서 스타 개념, 잔액 개념인 거고, 기간. 플로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변동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to. 우리가 이제 from to로 되어 있습니다. from to.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동이고, 기말 제목 상태표는 언제 일자. 예지 오고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차 회계사 되고 이제 1년차 때 이제 영문 감사고 쓸 텐데, 이렇게 이제 예지 오고 프롬프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석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된 거는 전기에 관한 비교 정보. 이것도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양식 보면 전기가 있고 단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단기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초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는 언제냐면 회계정책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재분류하는 경우 정기 기초 재무상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기초, 정기, 단기 이 세 가지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얘는 옵션이겠죠. 옵션. 필수는 아니고, 회계정책 하거나 재분류하거나 정책의 변동이 있을 때 기초 재무제표를 한다. 이 기준서에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IFRS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업한테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한테 약간 이제 선택권, 옵션을 많이 줬습니다. 실제로 근데 국내에서는 약간 그런 걸 거의 하지 않는데 기준서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우리 기준서 IFRS 국제회계 기준은 회사들이 선택권을 갖고 있어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은 단기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이 있는데, 얘를 하나로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을 나누어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분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해 보고서는 한국채택 국제기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해, 재무제표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우리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흥원음표, 주석, 요 5가지.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비교 형식이니까, 이 외에는 이 재무제표 이해 보고서는 우리가 국제기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계기준의 적용을 뭐 필수 아닌 거예요. 뭐 해서 옵션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한국채택 IFRS를 적용할 필요성은 꼭 없다.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하지만 그 외의 보고서는 옵션이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채택 국제기준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입니다. IFRS 적용해서 작성된 건 공정하게 표시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IFRS 적용하니까 해외 신임도 같은 게 올라간다는 소리가 이런 의미예요. IFRS를 적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재무제표가 공정하고 표시된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사보고서 자체가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굳이 공정하고 따라 작성했는지를 다시 한번 의심을 삼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채택 국제기준 준수하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이런 주석에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주석에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기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채택 기준 준수하여 작성됐다고 기재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뭐 100% 중에 뭐 1%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뭐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기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충족하는 겁니다. 모든 걸 충족할 수 있고 1%가 이제 위배됐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보완이 안 돼요. 보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항목의 재무제표 표시는 재무정보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지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이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보충자료로 설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완전히 이제 국제기준을 적용해야지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한국채택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제 우리 개념체계하고 우리 개념체계 했을 때 개념체계가 중요한 게 이제 기준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준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념체계의 내용과 규정서 내용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체계가 더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기준서가 이제 업데이트 안 되고 얘는 업데이트 됐는데 얘는 업데이트 안 된 경우. 그러면 이제 개념체계가 더 맞겠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서를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우리 기업의 목표적 적합한 정보에는 개념체계 적용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허용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고, 근데 각 국가별로 얘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각 국가별로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석에 기입을 해야겠죠. 당연히 주석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드문 사항으로 한국채택 국제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이해될 오해를 유발했을 때고 경영진이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 적용한다. 달리 적용하는 거는 기준서 적용하지 않고 개념체계에 맞게서 올바른 회계처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채택 기준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석 기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 적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주석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항목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내렸고, 다른 거는 모두 한국채택 기준서를 적용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석이 중요합니다. 주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로 공시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항목, 중요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굳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능성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이해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 미미한 것들은 우리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채택 기준서를 개념체계가 다른 경우 사례를 들었지만 꼭 한국채택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외적인 것도 사항도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기준서 문단은 이제 회사가 이제 판단하는 회사가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특정 국가에서 그 기준서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이제 절대 일탈을 하지 마. 절대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준서를 적용해야겠죠. 적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서를 적용하고 그렇지만 더 목적적한 정보가 있다는 걸 경영진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된 각 회계의 공지한 표시 외에 필요한 결론 내용 각 항목에 대한 조정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FRS가 넘어오면서 주석이 많이 방대해졌어요. 주석.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앞에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는 좀 많이 축소됐는데 뒷부분 주석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기업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고, 계속기업이 우리가 향후할 수 있는지는 12개월 이내 정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12개월 이내 정도 판단하고, 계속기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계속기업으로 이렇게 판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다 주석에 넣는 거죠.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종속가능성을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성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별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기업에 이제 우리가 그 종속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기업에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우리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하는 모든 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발생기준 해결입니다. 발생기준 우리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면표, 주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발생기준으로 하는 거고, 현금흐름표만 현금지 해결을 하는 겁니다. 현금흐름 정보를 제어하는 발생기준 해결을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만 현금지 기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기준이. 현금흐름표로 옛날처럼 현금흐름 기준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근데 재무제표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 플로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발생 기준인 거고, 그 현금흐름표만 우리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중요성과 통합표시. 다시 중요성과 통합표시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 나는데, 중요성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 구분해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 표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한 거. 또 어떤 회사는 동일한 이벤트를 다른 이벤트하고 이제 섞어서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회사한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성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우리가 중요한 거를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합쳐서 할 수가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뭐 내년에는 뭐 세분할 수가 있고, 올해는 세분했는데 내년에 통합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할 수가 있음에도 문제가 뭐냐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서를 이런 보고 기준을 바꾸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정기 비교 정보도 재분류 해야 되는 겁니다. 재분류 하고 주석에도 표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처럼 또 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구분 표시 안 했지만 우리 또 주석에서는 또 그 별도로 우리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합쳤다고 하더라도 주석까지 똑같이 합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표,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면표, 현금흐름표, 주석 각각의 중요성 기준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각 재무제표별로 중요성 기준이 다르다.